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3월 중순부터 가계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던 글로벌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일부 국가도 있고 추세절을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5월을 맞이했는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되고 아니면 가격 보정리 작업은 얼마나 될 것이냐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성공 투자 이끄시길 바라고요. 김대복 리치튜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시면 김대복 대표의 좋은 정보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제 속담에 sell in May, go away라는 얘기 있습니다. 5월 달에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결국 맞느냐 안 맞느냐 5월 달에 가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뒤에 go away를 빼고 sell in May는 현재 시점에서 좀 맞는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시장의 현재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단기 저점 찍고 강하게 올랐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57%가 바닥권에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브라질이나 그리고 러시아가 따라오고 나스닥이 강하게 따라오르고 있죠. 통상 주가란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20%를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느냐가 관건이고 이 이후의 시장 흐름들이 또 추세의 전환 여부를 갈리는데 통상 우리는 기술적인 반등 이렇게 하면 바닥에서 얼마를 올렸다 이거보다도 하락폭에 얼마만큼의 반등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통상 그런 기준을 하락폭의 50% 아니면 하락폭의 61.8%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61.8%를 넘어서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하고 바닥에 떴는데 38.2% 하락폭의 38.2%를 넘지 못하고 미루면 저점을 다시 위협하는 이런 시장 흐름, 기술적 반등의 한계라고 통상 칭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스닥이 바닥에서 53% 올랐는데요. 얼마만큼 빠져서 올랐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현재 위치가 4월 30일 기준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9%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평상시 아무 일 없는 이런 평상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격의 범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9.6이죠. 그래서 돈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돈의 힘으로 지금 현재 10% 안쪽으로 들어왔다. 근데 여기 많이 올랐던 러시아나 여기 브라질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도 하락폭의 고점에서 27%, 28%, 31%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31% 빠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에 있는 것이고 코스닥이나 나스닥 이런 쪽은 기술적 반등의 한계를 지나서 새로운 추세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금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채 매입에서 지금은 회사채 매입까지 매수해주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최근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일간 단위로 국채 매입량을 750달러에서 100억 달러 줄인 점이 약간 부담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공격적이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쪽으로는요. 우리가 초저금리 상태에 있으니까 당군 이래에 가장 많은 유동성이 있다. 그중에서 개인의 어떤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하락할 때마다 완충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 추세에 진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린 메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주가 과거에 10년 동안 사례를 보면 5월 달의 수익률이 과거에 10년 동안 7번은 내렸습니다. 이렇게 7번은 내렸고요. 이제 3번은 올랐죠. 이 3번 오르는 쪽에 2017년도 이때는 추세적인 이런 흐름에 EPS도 상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포워드 EPS 그 선행 EPS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하락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근데 과연 팔고 떠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노라고 말씀드립니다. 추세가 전환하는 이런 시점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을 넘어서 올랐다가 내리면 이것은 내리는 이 자체의 그 운동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응집의 구간이라고 보면 그는 go away가 아니라 buy on dips 조정이 깊은 자리를 공략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이 판다 하더라도 기관의 개인들의 매수가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시마다 완충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락이 일정 부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2차 상승 랠리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약간 조정의 이런 부담을 느끼는 이런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연준이가 하루에 750억 달러씩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하루에 100억 달러로 줄였다면 이거 650억 달러를 줄인 거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견조해요. 근데 이 돈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돈이 글로벌 시장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여기 100억 달러 줄이면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할 때 이 속도가 조금 이제 그 많이 뺐다 싶을 때 지금 현재 신흥국 발작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시장 흐름에서 이 주가의 조정을 가져오는 빌미는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문우신 장관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연준이 주식 살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 ETF까지 동원해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하던 연준이가 일관량을 줄이니까 역시 이제 문우신은 이 내용은 우리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다는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원유 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게 유동성 공급도 구제금융이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못 박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엇박자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지금 패드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은 어떻게 얘기했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시장에 고용도 안정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안정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조금 이제 엇박자가 나왔다. 나는 이것들이 바로 시장이 우리에게 조정의 빌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헤알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브라질이 그나마 고점에서 아직까지는 20% 이상 못 가는 이유는 바로 헤알라다. 헤알라가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고점을 경신하고 아래로 밀었다가 다시 지금 보면 5.45 5.47 이런 자리까지 치솟았다. 이게 헤알라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 달러를 바꾸는데 헤알라의 그 교환 비율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헤알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 헤알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브라질 쪽에 투자했던 자산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헤알라를 팔고 달러를 사는 이런 효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이머징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두 번째의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드의 어떤 정책 그리고 통화가 지금 현재 시장이 불안하고 마지막은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경제 재개를 활동하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온 그 친구가 지금은 축소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글로벌 시장은 한 번 더 충격 파장이 올 것이다. 단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상승했는데 그러한 충격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예전에 2월 달에서 3월 달로 내려오는 그런 충격 파장이 나올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완만한 이런 스탠스를 기록할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자, 종합해 보면 그러면 5월 달에 기본적으로 가격 보정 작업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현재 5월 달에 지금 현재 상승을 주도했던 하락했던 이런 5월 달이 7년이나 있었는데 7번이나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보면 내리던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가로 표시해 놨는 데가 내리던 달이 2010년, 11년, 12년 그리고 15, 16, 18, 19 이렇다면 여기에 내렸을 때도 올랐잖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통신 서비스 중심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내리는 가운데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숲은 지금 현재 조정의 이런 흐름들이 5월에 조정이 들어오니까 숲은 지금 현재 5월 중순에 가서 보고 지금은 나무 중심으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종목 중심으로 보자. 그래서 5월 달에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내려오면서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던 반도체나 중국이 지금 현재 PMI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는데 중국이 시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중국은 미국과 달리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부양하려는 이런 의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적으로 수요를 일으키는 이런 요인이다. 물론 뭐 얘기는 비슷하지만 부동산으로 가는 어떤 자금들을 조금 막아보겠다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소비 섹터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 섹터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인바운드의 수요가 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초 소재 섹터들 같은 경우에 영향을 조금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겠고요. 당연하게 세계 각국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면 이제 예전에는 지금 현재 SOC 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했지만 지금은 어떤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의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5G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통신 서비스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였고요. 특히 한국은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맞물려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비대면 문화, 언택트 문화가 발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2022년 3월 9일 날에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와 관련해서 대선 관련주들,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큰 그림에서는 숲을 보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보고요. 세린 메이, 바이온 딥스 내려오면 팔긴 팔대 비중을 지금 현재는 좀 주가라는 것이 영원히 오르고 영원히 내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한번 사줘야 되고 또 오르면 한번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내리는 쪽에 오히려 바이온 딥스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코스피의 주봉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의 주봉을 보면 자, 코스피가 이렇게 4주 연속으로 강하게 올랐고요. 바닥권에서 35%가 올랐습니다. 근데 아주까지 여기 보면 녹색 선 있죠. 이게 52주 2평입니다. 1년 단위의 2평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자리를 넘지 못했어요. 추세의 전환이란 이 자리를 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40을 넘어서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이때 공격적인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좋은 매도의 기회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5월에 팔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자리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 그러나 1957인데 지금 이후부터는 나는 오르면 매도해서 오히려 아래를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위로 올라가서 얕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일봉상으로 21선을 그러니까 훼손하지 않는 21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80 전후에서 재차 위로의 변화를 해서 이번에 2200 이 자리를 물러넘고 2400 전후까지 강하게 오를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하락폭이 기본적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첫 번째 가격 마디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35라인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포인트 전후인데 1850 이하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매수인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찍어 들어오는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N자형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 1790까지 열어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리고 재상승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재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자리는 좋은 매수의 기회이고 베스트 시나리오로 전개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여기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세게 올랐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세게 올랐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추세의 전환점인 52주 이평을 살짝 안착했어요. 이건 가격 조정 얕게 나온다. 첫 번째 가격 조정이 가장 좋게 나오는 자리는 625 전후. 이 자리에서 이렇게 N자형 상승이 나온다. 800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아래로 만약에 좀 깊게 나온다면 이번에 충격 파장이 나왔던 지난주의 저점이죠. 600선요. 이 자리 605 전후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밀었다가 재차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내려와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590 전후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것. 이 종목들도 여기도 모두가 조정받고 강하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셀인 메인은요. 비중을 축소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바이온 딥스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사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란색 있죠. 여기 이쪽에 이런 섹터를 공략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 정리했던 대로 어떠한 베스트나 V형이나 N자형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다 지금 현재 재상승의 이런 시장 흐름이다. 그런데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어느 쪽이 투자하기가 좋나 이렇게 보면 나는 아직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은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부터는 옥석 가리기에 주목하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짜 공략해야 될 옥석 5월 달에 숨겨져 있는 중소형주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기술적 반등의 한계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추세를 도모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지금부터의 조정은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팔고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게 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시했던 전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댓글 달은 모든 분에게 하트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